화창한 대낮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검은 번개가 하늘을 갈라버렸다. 그 소녀는 정확히 명중했다. 그 소녀는 이제 물고기 같은 검 같은 것을 잡기만 하면 나무로 된 검이라도. 그의 귀에 악마의 속삭임이 울려 퍼진다. 빈민가 골목에서 태어난 사스케. 그는 검에 특히 집착했다. 그는 자주 대장간 앞에 서 있었다. 꿈꾸던 보검을 감상했다. 동무 미나는 그를 보고 호탕하게 사서 그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 검의 감정 가격은 5개에 금하나되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해도 살 수 없었다. 미나는 비아냥거렸다. 이 쓰레기 철판은 이 골목에서 평생 팔리지 않을 것이다. 노장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건 너희 골목의 물건이 아니다. 잉어 같은 물건이. 미나는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노장인에게 너 늙어서 정신이 나갔니라고 물었다. 검은 골목에 걸려있다. 물론 여기 출신만이 볼 수 있다. 사스케는 여전히 논쟁하려는 미나를 끌고 갔다. 노장인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미나가 왜 이렇게 입이 험악한지. 전에 분명히 구제해준 그 애가.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놀랍게도 한 장면을 보았다. 원래 서 있던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미 계약은 이 꿈에 깊이 빠졌다. 결국 고통받는 건 너 자신뿐이다. 노장이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자. 그래서 그는 이 검을 이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팔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이곳에 묻히게 할 수 없다. 사스케는 단지 유곽에서 계산용 초를 파는 점원일 뿐이다. 여주인. 마세라 미소의 장미라고 불리는 사람. 그들은 은퇴한 기사 호르에의 보호 아래 더러운 평민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어둠 속의 삶을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서 조용히 찾아온다. 적대 세력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지키려는 건 평민구역의 5명. 주인 중 하나인 독파리 재벌잭. 다른 4명의 보스. 각각 꽃집 아가씨들의 기사호. LA의 여러 도살자들. 검은 곰 오락장의 두목. 고래 사냥꾼. 불만 팀장. 잭은 항상 다른 세력을 흡수하려 한다. 빈민가를 지배하려 한다. 지금은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그는 사스케에게 이곳의 보스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사스케는 말하지 않았다.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옆에 졸개는 사스케가 참을 만하냐고 꾸짖었다. 사스케는 그를 거만하다고 느꼈다. 그는 담담히 자신은 촛불 장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면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 로로는 한 손으로 모든 촛불을 쓰러뜨렸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사스케는 그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의 장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이 모습에 로로가 온몸을 떨게 했다. 형님, 내 촛불을 밟았어. 사스케의 말은 그를 잠시 멈춰 세웠다. 발치워 못 알아듣겠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스케에게 발길질을 했다. 공격은 전쟁의 축소판이다. 전장을 물색한다. 상황을 예측한다. 사스케는 한 번에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는 결단력만이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후대에게 영원한 생존 법칙이다. 승자는 위에, 패자는 아래에. 잭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는 부하를 막았다. 사스케는 그의 마음에 들었다. 나는 한팔이다. 그래서 박수는 이런 소리뿐이야 많이 봐. 괜찮아,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 잭은 웃으며 사스케를 바람소라고 불렀다. 나중에 따로 계산해주지. 거친 목소리가 이 장면을 끊었다. 제명, 내가 여기 온 건 무슨 일이냐. 여기 손님이 있다. 호르에는 잭에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잭은 부하들을 데리고 2층으로 갔다. 사스케는 이제야 안도했다. 방금 전 거의 죽을 뻔했어. 금방 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그는 사스케를 자신의 휘하로 초대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식당과 숙박만 제공하는 게 아니야. 보수도 주더라. 복수라니. 잭이 크게 웃었어. 잭은 손쉽게 그 말을 던져주며 사스케가 그의 휘하로 오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어.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
사스케는 그가 이렇게 후하게 주는 걸 보고 협상이 잘 끝났을 거라 추측했어. 호르에는 미나에게 사스케를 2층으로 부르라고 했어. 2층의 분위기는 특히 무거웠어. 호르헤와 재계 협상이 결렬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호르헤는 사스케의 생일에 주려고 했었던 코딱지를 미리 꺼내줬어.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당부했어. 재계 휘하에는 수많은 조직원들이 있어. 그래도 기사 출신인 호르헤는 그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 하지만 그는 기사급의 인재를 고용했어. 균형이 무너졌어. 이제부터 사스케는 촛불을 팔지 않아도 돼. 호르헤는 곧 그에게 첫 임무를 주겠어. 사스케는 임무 시작 전에 검수를 연마했어.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휘둘렀어. 다시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 검을 아래로 휘두를 때 팔꿈치 각도를 더 좁혀야 할 것 같아. 사스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 성수를 먼저 사야 할 것 같다. 철은 나중에.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집중했어. 모든 정신과 힘을 집중했어. 전력을 다해 아래로 휘둘렀어.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나타나 돼지를 조이라고 명령했어. 사스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대로 휘둘렀어. 이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 과거에는 단순히 휘두를 뿐이었지. 이번엔 검로를 휘둘렀어. 대체 뭐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지? 깊은 산속에서 한 남자가 검을 닫고 있었어.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남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나는 곳으로 걸어갔어. 사스케는 어둠 속에서 그 남자에게 생각하는 집인가요? 라고 물었어. 남자가 긍정하자 그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어. 금발의 푸른 눈의 모습. 거의 사스케를 귀족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 사스케는 호르헤가 준 편지를 건네줬어. 적대 조직이 고용. 기사 출신 용병이니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사스케가 앞장서서 안내하고 있어. 내일 밤이면 도착할 거야. 시토가 투덜거려. 바보 같은 애와 함께 가는 게 과연 안전한지 모르겠어. 사스케는 길 안내에 자신이 있다고 해. 겨울에 새소리를 내는 녀석. 바보가 아니라면 다행이지. 만약 내가 길을 잃으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사스케는 그냥 따라오라고 해. 그는 첫 임무에 대해 말하지 않길 원해. 시토는 자신이 일부러 살기를 드러낼 줄 몰랐어. 그를 비웃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정말 호르헤가 좋아할 만한 녀석이야. 이 꼬마는 재능이 있어. 밤 두 사람은 동굴에서 휴식을 취해. 사스케는 시토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 그는 처음으로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 시토가 그를 농락하며 시골뜨기라고 비웃어. 사스케는 그가 다키에서 왔음을 알고 한숨을 쉬어. 하지만 진심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사스케가 길을 잃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를 끝내버리는 게 낫다고. 사스케가 음식을 꺼내. 제발 이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줘. 시토는 이렇게 신선한 육포를 보고 자신도 한 조각 원해. 사스케는 그가 먹을 게 없나 의심해. 나도 그렇게 대담하지는 않아. 시토의 육포는 이미 주름진 상태야. 향기로운 구운 고기를 앞에 두고 입맛이 당겨서 침이 흘러. 그는 사스케에게 자신에게 물어볼 게 없냐고 물어봐. 한 조각의 육포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 기회는 드물어. 사스케는 육포를 씹으며 시토를 바라보고 있어. 몇 개를 원하냐고 물어봐. 먹고 싶으면 그냥 말해. 하지만 기사들은 영덕의 보수만 받지. 시토가 이미 부끄러워하고 있더라도. 사스케는 호기심에 그가 광운을 다룰 수 있냐고 물어봐. 하지만 모든 기사가 광운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야. 광운을 실전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사스케는 즉시 모든 구운 고기를 시토에게 주었어. 시토는 그를 한번 흘겨봐. 그 순간 기대하는 그의 눈을 마주쳐. 기사들은 영덕의 보수만 받지만 때로는 관대해져야 할 때도 있어. 그는 손에 들린 검을 들어 올렸다. 천천히 자신의 왼쪽 눈을 감았다. 사스케는 왜 왼쪽 눈을 감는지 의심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오직 그의 세계를 소환하기 위해. 잘 봐라 꼬마. 이게 바로 기사들의 정수다. 시토우가의 왼쪽 눈이 갑자기 떠졌다. 강력한 기세에 사스케는 눈을 뜨기 어려웠다. 이게 바로 진정한 히가시카타다. 이틀의 시간. 사스케는 예상대로 시토우가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왔다. 이곳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조용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다.
시토우가는 엄숙하게 사스케에게 물었다. 원래 이런 곳이었다. 아니라면 이미 싸운 것 같다. 사스케가 그에게 말했다. 조직원만 아는 뒷문. 자신은 정문으로 적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는 가게로 급히 돌아갔다. 가게는 엉망진창이었다. 잭이 먼저 공격했다. 호르헤. 오래간만에 기사급과 싸웠다. 다치긴 했지만 그는 사스케에게 사람을 데려왔다고 확인했다. 성 밖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거의 도착했을 것이다. 내일 잭에게 선전포고할 것이다. 이번엔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시토우가는 어떻게 보여? 불구가 되진 않았어. 그는 무사하다. 사람도 괜찮아 보인다. 호르헤는 정말 호방하다고 칭찬했다. 어쨌든 빛의 운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사니까. 사스케는 자신만만했다. 내일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문장 호르헤는 한 번에. 사스케는 문밖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시토우가가 다가온다는 걸 알았다. 호르헤는 세 가지. 사스케는 정말 히가시카타인가 확인했다. 하지만 사스케는 직접 본 것이다. 호르헤는 그를 자신의 뒤로 오라고 했다. 진정한 시토우가는 빛의 목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스케는 얼어붙었다. 그 녀석이 시토우가가 아니라면 누구냐? 이 몇 년 동안 내가 많이 다녔구나. 선배는 없다. 그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피를 닦던 주인이었지. 진정한 대탄과 가문은 바로 그였지. 선배 너무 변했어. 호르헤 정말. 왜 그자는 날 찾아왔을까? 가달 백장님께서 돌아가셨네? 하지만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 곧 사람들은 잊을 거야. 불쌍한 가달 백작님. 호르헤 바우 그 개자식. 그는 잔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호르헤의 강타가 떨어지며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동시에 새로운 가달 백작이 등장했다. 지금은 트씨. 고딘 그 개자식. 호르헤의 검이 고딘을 향해 강하게 휘둘렀다. 호르헤 기사단장이 즉시 돌아갔다. 지금은트 씨의 첫 명령이었다. 지금은트는 내 주인공이 아니야. 백작. 백작님도 호르헤가 순순히 돌아갈 거라 생각지 않았어. 살아서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지. 두 사람의 공격은 매우 민첩했다. 충격파는 일반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마세라가 사스케를 급히 끌고 탈출했다. 사스케가 증언을 부르려던 순간 호르헤가 방에서 튕겨져 나갔다. 고진이 신처럼 폐허 위에 서 있었다. 결국 넌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호르헤가 땅에 거칠게 쓰러졌다. 동료들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고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자루의 비수가 그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그는 손쉽게 막아냈다. 사스케는 아직 너무 약해. 두 사람의 시선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고진은 그를 무시하고 바로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호르헤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 명령에 복종했어야 했어. 하지만 호르헤는 절대 복종하지 않아. 그런 짐승보다 못한 명령은 차별이야. 오늘 밤은 그에게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는 쉬고 싶었다. 강력한 광기가 검에서 쏟아져 나왔다.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고딘의 왼쪽 눈이 천천히 열리며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타났다. 순간 눈부신 광채가 전장을 가득 채웠다. 사스케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어하며 바라보았다. 호르헤는 이미 숨통이 끊겨 있었다. 그는 소년들이 본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뒷골목에서 고생하는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구보다 그를 인정해 주었다. 조용히 내린 푸른 달빛. 잔인하게 소년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무력감과 분노에 호르헤의 검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에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딘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고신도 예상치 못했다. 이런 하수구 같은 애송이가 전기 공격을 휘두를 줄이야. 정말 대단한 꼬마야. 죽어라. 고딘 사스케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조금도 저항할 수 없었다. 날아가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치명적인 부위를 피했다.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군. 머릿속의 목소리가 사스케에게 숨을 쉬라고 말했다. 의식을 잃으면 안 돼. 고딘은 생각했다. 지금 이런 유망주를 베어버릴까? 너무 아깝지 않나?
비록 나중에 날카로운 재앙이 될지라도. 고디는 호르헤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잠재력이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는 일이지. 나를 안내해준 소녀나. 그나마 영예의 대가만 받았지. 내 이름은 스탱이 아니며 42세도 아니다. 처음에 너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받았지. 돌려주마. 하지만 이건 가져가겠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그리고 승자의 권리다. 사스케는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고지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내 행운으로 두 번째 고기 건조의 대가를 얻으려 하지 마라. 그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고진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미나는 사스케를 부축하며 외부로 도망쳤다. 폭포의 상처로 그는 한 걸음마다 고통스러웠다. 그는 마세라의 말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영혼을 잃은 듯 쭈그려 앉아 있었다. 마세라는 엄격하게 물었다. 여기서 죽고 싶나? 그는 사스케의 얼굴에 한 대를 때렸다. 일어나라. 그 애는 길 건너에 사는 그 녀석을 알고 있어. 우리 같은 막다른 골목에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야. 기회. 그 녀석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건 우리들이 한 번만 실패하면 끝이라는 결과야. 우리는 실패하면 죽어. 명령이야. 그러니까 내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 사스케의 눈은 더욱 단호해져.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최대한 빨리 나갈 거야. 추적자들이 그들의 아지트를 발견해 무너뜨렸어. 이제 어린 새라도 날아야 해. 그날 시비를 걸었던 그로로 받은 굴욕을 2배로 갚으려는 거야. 둘은 문박의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이고 있어. 사스케는 이대로는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 그는 미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수녀원으로 갈 거야. 하지만 미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미나는 마셀라에게 약속했어. 그를 탈출할 수 있는 곳까지 부축한 다음 도망칠 거야. 하지만 미나는 인정하지 않아. 바보야. 내가 지금 이 꼴로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다투는 사이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 둘은 놀랐어. 미나는 급히 칼을 들었어. 노철장은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의심했어. 미나는 긴장하며 노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그는 미나가 미쳤다고 의심했어. 갑자기 자기 집으로 침입해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 이미 경고했어. 조심해. 진짜로 죽일 거야. 순간 분위기가 침묵에 빠졌어. 노철장은 대충 상황을 이해했어. 미나에게 먼저 그 무서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어. 미나는 이를 악물고 노철장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는 순간 미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 벽에 걸린 그 칼이야. 지금 성박도 안전하지 않아. 장난이 아니야.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사스케가 미나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미나는 계속 노철장에게만 매달렸다. 빨리 검을 내놔. 이게 뒷골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본성이야. 도둑질만으로 살아남는 거야. 노철장도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 그 꼬마 차례야. 정말 슬프군. 미나도 완전히 화가 났다. 손에 칼을 들어 올렸다. 사스케가 급히 노철장을 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미나는 그가 가장 아끼는 빨간 법을 베어냈다. 이걸로 아마 부족하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갚아줄게. 그러니 제발 검을 막아줘. 노철장도 얼어붙었다. 사스케에게 떠나려는 거냐고 물었다. 사스케는 정말 떠날 작정이었어. 보니까 평생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 이 꼬마가 아직 부족한 날개로 날려보려는 거야. 상식을 만들려 하는 거야. 너희 두 꼬마. 정말 노인네를 골치 아프게 하네. 따라와. 부요해. 쓰레기차가 작은 길로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무리. 악독한 놈들이 여기까지 막아섰다. 그들은 노인네가 왜 이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나 궁금해했다. 제기랄. 요즘은 언제든 싸우기만 하네. 골목을 다 막아. 쓸모없는 것들로 대장간이 터질 것 같아. 상대방은 쓰레기차 뒤에 있는 사람을 눈치챘다. 노인네는 평소 혼자 일하는 걸. 내가 힘이 부족해서 빵 하나로 도와달라고 했다. 아니라면 너희가 도와줘. 그는 어쨌든 뒷골목의 유일한 대장장이야.
예의를 갖추어야 해. 하지만 이 녀석은 확인해야 해. 남자가 미나의 모자를 들어 올렸다. 미나는 더러워진 채 구걸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투덜거렸다. 노철장은 욕을 하며 떠나려 했다. 남자. 다른 흑자를 불러서 수레를 확인해 보라고 시켰다. 자신은 계속 금발 소년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갑자기 놀랐다. 흑자는 수레를 보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슬퍼하지 마, 이건 내 일이니까. 하벤이 강변의 배를 준비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모였다. 반쯤 부상당한 사람이 이유 없이 강변에 있을 리 없다. 배를 준비한 건 너희들의 지혜다. 원래 흑자의 동생은 도둑질 때문에 잡힌 적이 있다. 사스케가 40실버를 다 써서 그를 구해줬다. 내 동생이 빚진 40실버. 이제 이걸로 끝내자. 사스케는 마음속으로 오타르에게 감사했다. 쓰레기차가 도시 외곽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왔다. 잘 가, 사스케, 건강하게 지내라. 소녀는 그 별을 꼭 쥐었다. 노인의 꿈이 응축된 소녀의 눈물로 심은 미래는 소년 손에서 빛날지도 모른다. 빛의 사스케가 도시 외곽의 동굴에 왔다. 그는 손에 든 검을 들어 올렸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본인도 모른다. 그래, 그래야지. 서로 도와주자. 내 기억을 찾아줄게. 너는 나에게 검술을 가르쳐줘. 네가 악마라도 상관없어. 사스케는 진정으로 두려워했다.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 그럼 내 검술을 내게 주마. 사스케는 검령의 지도를 받아 실력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물건을 훔친 용병 리만을 처리했다. 그의 정체를 대신했다. 바예지드 가문의 외주 용병이 되었다.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사스케는 금방 10명이 용병 소대장이 되었다. 팀원들을 이끌고 고블린 토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날은 거대한 고블린이 나타났다. 이는 평범한 용병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명의 용병이 죽었다. 다른 용병들은 급히 후퇴했다. 고용주는 후퇴하는 병사들을 한 화살로 베었다. 그는 후퇴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자신은 오히려 다른 뒤에 숨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 순간 사스케만이 인파를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는 기도하는 200으로 불린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스토리 고블린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거몬의 일격에 도달하지 못했다. 거몬이 사스케를 욕하지 않도록 피했다. 층이나 이미 그에게 화난 스타일을 가르쳐줬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잖아. 천당 고블린의 공격이 계속 떨어졌다. 사스케는 여유롭게 공격을 피했다. 이 공격은 고블린을 완전히 쓰러뜨렸다. 먼지가 사라졌지만 사스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 줄기 기세가 고블린을 움직이게 했다. 이번엔 반드시 일격에 죽이겠다. 사스케는 거대 고블린의 머리를 베어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이 바에의 주목을 끌었다. 지드 가문의 차남 요셉의 관심을. 그는 사스케가 처음 왔을 때 작은 고블린을 베는 모습을 전혀 실력이 없었다. 분명히 검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다. 다른 쪽도 매우 서툴렀다.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본 고블린이 점점 강해졌다.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몬은 부하 자야르에게 놀랍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품인가? 자야르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마수는 한 달 전에 죽었다.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정말 믿기 어렵다. 그는 자야르에게 이 사람의 정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가문의 권력 다툼이 매우 치열했다. 현 가주도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고 성공했다. 요셉의 형은 가주 자리에 무관심했다. 요셉은 지금 자야르만 의지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그는 권력을 잡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 요셉의 눈에는 진정한 천재였다. 사스케가 기도하는 니만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매번 전투 후 항상 사람이 없는 구석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난한 출신이라고 오해했다. 하지만 사스케는 단지 소생과 거몬과 교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거몬의 입에서 한 번에 죽이는 비결이 무엇인지. 거몬은 그에게 엎드려라라고 말했다.
검을 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는 휙 하고 사라진다. 그는 검혼을 디스했다. 혹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했다. 아침에 사스케는 탁자 위에 있는 썩은 고기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사를 제공하는 게 부족한 건 이미 양심적인 거라 할 수 있겠다. 바예지드 가문만이 이 정도 실력이 있다. 사스케는 식욕이 없었다. 몸을 돌려 사제에게 갔다. 기도하는 팀원들이 감탄하며 자신도 기도해볼까 생각했다. 다른 팀원은 그를 비웃었다. 약을 사용한 것 같은 말투였다. 이미 희망이 없다. 사스케는 진심으로 안드레 사제에게 인사했다. 안드레는 사스케도 어젯밤에 기도했다는 걸 들었다. 아마 매우 추웠을 거야. 주님의 품에 있으면 추위쯤이야 뭐. 그때 안드레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는 사스케를 눌러 앉혔다. 안드레는 몰래 돼지 입 같은 걸 흘끗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너무 고집이 세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안드레는 결심했다. 평생을 찾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헤매는 젊은이를. 어쨌든 이건 신이 주신 인연이니까. 안드레는 사스케의 뛰어난 검술에 대해 언급했다. 어제 자야르 경이 여기 왔어. 사스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물었다. 그래서 그는 사스케를 추천했다. 사스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너무 눈에 띄었나 보다. 하지만 실전만이 검혼의 검술을 익힐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사제와 사제의 환관 사이에 있다. 하지만 사스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검혼은 악인이 아니다. 그는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날 작정이다. 살인죄의 가짜 신분까지. 반드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검혼은 그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다. 기세로 봐서는 최소한 고위급이다. 사스케는 빠르게 방어 자세를 취했다. 자야르는 약간 놀랐다. 그는 자신의 기세가 냉혹하다는 걸 느꼈다. 예상보다 능력이 더 있다. 자야르는 사스케를 안내하러 온 것뿐이다. 요셉 대인. 사스케는 지금 여기서 주저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히 끝장이라고. 게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표정만 찍으면 무적의 기술이다. 바로 무적의 기술이지. 아직 젖은 머리의 어린애가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재미있군. 따라오너라. 사스케는 지금 당장 끝내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허남은 그 생각을 버리라고 권했다. 그 수준의 차별은 내 발걸음은 세 번째까지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 목은 이미 땅에 떨어질 것이다. 요셉 대인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스케의 금발과 푸른 눈. 거의 귀족의 자제인 줄 알았다. 귀족 가문의 자제. 리만이라고 불리나요? 사스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대를 사스케의 얼굴에 후려쳤다. 미리 알려줄 걸 그랬어. 나는 거짓말이 극도로 싫다. 샤오야라 평민구역의 할아버지. 요셉은 사스케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걸 알아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이 농담은 정말 재미있군요. 기생의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다니. 다시 한번 사스케의 다리에 발길질을 했다. 자야르는 어른에게는 존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요셉은 사스케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사스케의 검술은 어디서 배웠는지. 사스케는 침묵하며 거짓말하지 않았다. 꼬마야, 내 눈동자에는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뒤에서 자야르가 검을 뽑았다. 사스케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 번개처럼 오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스승이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검술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단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비밀이다. 단단한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다. 방금 전에 너에게 너무 거칠게 굴었다. 사스케는 이게 통할 줄은 몰랐다. 샤오야르의 사스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나? 권력과 자유. 생존 기사.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나는 요셉 바예지드 내 후원자가 되겠다. 사스케는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야르 경의 수행원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하지만 그의 실력은 자야르를 계속 비웃게 했다. 건방진 꼬마. 이 정도 실력.
조셉 대공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굴다니 정말 분수도 모르는. 사스케도 두 사람의 실력이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야르의 공격이 너무 거세다.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된다. 그는 간신히 자야르의 검을 막았다. 흐름을 따라 아래로 흘려보냈다. 그 일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기회를 노려 자야르에게 반격했다. 하지만 여전히 손쉽게 제압당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막아낸 것만으로도 놀랍다. 이 수준은 자야르의 눈에는 겨우. 사스케만은 자신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허용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야르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방식으로 대련을 하라고 요구했다. 오늘의 아침 훈련은 여기까지다. 몸을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마라. 사스케 내 놈은 정말 의리 없다. 조언 한마디도 안 해준다. 검의 영혼이 탄식했다. 정말 멋진 대열이었군. 잔인하게. 내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겠다. 맞으면서도 얻는 게 있다. 정말 어디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조셉은 자야르의 보고를 듣고 더욱 자신이 잘못 본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자야르는 사스케가 여전히 분수에 넘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뒷골목 출신이라 규칙을 모르는 것도 이해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천천히 가르쳐주면 된다. 지금 조셉의 앞에 놓인 그 일. 적합한 인재를 찾은 것뿐이다. 자야르는 여전히 생각한다. 불충실한 자를 아낄 필요는 없다. 만약 그가 나를 보면 공손히 고개를 숙인다면 나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본심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다. 사스케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직접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라면 그에게 더 어울릴 것이다. 그의 그 태도가 건방지고 믿기 어렵지 않니? 또 자만하는 모습이 늑대 같아. 요셉은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어쨌든 그들의 세력이 늑대마저도 착각할 정도로 커지도록 자유롭게 실천이 필요해. 밤에 고트는 추위에 떨며 눈 속에서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사스케가 가짜 아래 전에 사스케를 초대했던 그의 무력과 자신의 두뇌로 함께 일하자는 사업을 사스케에게 무자비하게 거절당했다. 그는 사스케에게 직접 물었다. 사스케는 계속 그 상을 용병으로 쓰면 안 돼. 그는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사스케는 그를 경고했다. 일이 가벼운 사람은 머리를 잃기 쉽다. 고트는 온몸이 떨렸다. 급히 설명했다. 사스케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했을 뿐이야. 악의는 없어. 지금 고트는 그를 일찍 도망치게 설득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때 순찰 기사가 도착했다. 고트에게 이상이 없는지 물었다. 로드릭님에게 보고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계속 노력해라. 로드릭이 막 떠나자 고트는 나무에 기대어 잠들기 시작했다. 그의 의식이 흐릿해질 때 로드릭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그는 혼자서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입으로는 나는 내 아이가 아니다를 반복했다. 이어서 야영지로 향했다. 고트가 의심할 때 그는 로드릭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점차 진명의 유령으로 응집되었다. 새벽에 사스케는 자야르에게 고문당해 온몸이 아팠다. 가벼운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고트는 나무 뒤에 숨어 그를 손짓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트는 친절하게 말했다. 사스케를 터나잇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토벌하는 숲은 저주받은 숲이야. 대우도 좋고 일 환경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도 탈영병이 좀 있다. 그 모든 건 숲에 끌려간 거야. 그들은 탈영병이 아니라 실종자야. 나는 숲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유령을 봤어. 유령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말하다가 한 대 때리려고 했어. 형이 급히 말려서. 로드릭 경까지 실종됐어. 그리고 그는 돌아오는 길에 조사해봤어. 현재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검은 머리야. 사스케는 이제야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형의 장남은 후회로 녹아내렸어. 사스케는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요셉 대령에게 보고했어. 이제 그는 억지로 앞장서야 해. 자야르는 사스케에게 그 녀석을 믿어도 되냐고 물어봤어.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미친 건 아니지만 요셉 대령은 이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어.
니키의 마수토벌 같은 평범한 공적. 발견 의향. 가족 내에서 위신을 세우는데 더 유리해. 하지만 요셉도 검은 머리야. 자야르는 그의 안전을 걱정했어. 캠프에서. 다른 3명의 기사들은 쓸모없는 녀석들이야. 하지만 로드릭까지 실종됐어. 그의 실력을 넘어서는 사람이 탐험에 나설 필요가 있어. 얼마 후 토벌대 캠프에 도착했어. 자야르는 3명씩 팀을 이루어 주변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어. 해가 지려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이제 남은 건 강 반대편뿐이야. 자야르는 용병들을 모아 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어. 겨울이 거의 끝났어. 이 정도 얼음은 분대별로 건너야 해. 그때 고디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 사스케는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 물론 두려워. 나는 너 같은 대단한 사람과 달라. 직감이 조금 더 정확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지금 그의 직감이 그에게 말했어. 그 강을 건너면 안 된다고. 직감 같은 건 사스케는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가 지금 탈영병이 되면 정말 비참하게 죽을 거야. 유일한 목격자가 현장을 떠났어. 나라도 너를 매달아 때릴 거야. 강을 건너는 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고디는 억지로 떨리는 발걸음으로 얼음 위를 걸었다.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다. 두려움에 얼음 위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사스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일으키려 했다. 갑자기 고트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얼음 아래에 과거 동료의 시체가 있었다. 끝없이 많은 시체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얼음 표면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창백한 한 손이 얼음을 깨고 나왔다. 이어서 수많은 시체들이 우르르 기어 나왔다. 그들은 시체에 둘러싸였다. 자야르는 깨달았다. 이는 특별히 그들을 노린 정교한 함정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지막 비까지 가져갔다. 밤의 어둠은 죽은 자들의 축제였다. 안드레는 몸을 멈출 수 없이 떨었다. 그의 주변의 성수도 이미 끓어올랐다. 주둔지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입에서는 내 아이는 어디에 있나를 반복했다. 사스케는 미친 듯이 시체를 제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체의 수는 너무 많아서 이 함정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야르를 막아내어 요셉을 노리려는 것.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자야르는 강력한 빛을 폭발시켰다. 시체 더미 속에서 억지로 길을 뚫었다. 샤오야라의 도박. 여행 계약이었지. 자야르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주둔지로 돌아가라. 내가 돌아갈 때까지 반드시 무게를 측정하라. 계약에 따라 요셉님을 보호하라. 고트 나와 함께 가자. 그 순간 주둔지에 소동이 일었다. 보르단 기사는 당황한 채 요셉을 존경하는 캠프장. 요셉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물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보고하러 왔냐. 보르단의 변명. 가장 급한 것은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럼 검도 안 들고 오냐. 보르단은 이제야 자신이 검을 안 들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형을 부러워한다. 내가 너의 머리를 보면 이미 사라졌을 거야. 보르단은 급히 사과했다. 그 순간 다른 두 기사와 운전수도 안드레에게 설명하러 왔다. 악마가 온다. 이는 신성한 잉크로 쓴 성경이다. 위 문장이 떨린다. 떨리는 것 같다. 이 자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퇴마사가 아니다. 사계는 가능한 한 신성한 역사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악한 것 앞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남은 기사들 중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 자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주둔지 외곽의 안개가 자욱하다. 모든 검은 머리 남자들이 환각에 빠졌다. 요셉은 이 안개가 위험함을 즉시 깨달았다. 이는 그를 노린 저주다. 그 무시무시한 여기는 그의 아이를 찾고 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요셉을 감지한 것 같다.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그곳에 숨어 있는 건가? 드디어 찾았다. 내 아이. 사계의 찬송이 여기를 잠시 막았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자야르를 제외하면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다. 2명의 기사가 저주에 감염되어 기절했다. 복근이 한계에 달했다. 찬송은 곧 중단될 것이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버티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그때 사스케가 나타나 여기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몸에서 빛이 번뜩였다. 사스케는 2분 전에 주둔지로 돌아왔었다. 그 움직이는 저주. 평범한 검술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 수단만 남았다. 하지만 거모는 사스케의 몸을 잠시 빌려야 한다. 빛을 내면 저주를 깨뜨릴 수 있다. 하지만 사스케의 체력으로 이 힘을 견디는 건 매우 어렵다. 여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역시 검의 길이다. 사스케는 거모니 빛을 내도록 선택했다. 요셉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신의를 바칠 것이다. 거모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여기가 사스케를 향해 포효했다. 그의 눈에는 여기의 생전 모습이 나타났다. 거모는 그에게 오른쪽 눈을 감으라고 명령했다. 사스케는 소리의 세계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눈에서 눈부신 광채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번개가 그의 주변에 떠올랐다. 그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여기를 베어 넘겼다. 이어서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사스케의 전신을 휩쓸었다. 요셉은 놀라며 사스케의 이름을 외쳤다. 그를 깨우려 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사스케가 어떻게 광채를 사용했는지. 하지만 그는 알았다. 사스케가 분명히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여기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요셉은 찬송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사스케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는 사스케를 일으켜 찬송의 보호 범위로 돌아가려 했다. 여기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화가 났다. 이 약한 몸으로는 이조차도 벗어날 수 없다. 그때 한 손이 요셉의 등을 잡았다. 놀랍게도 볼단 기사가 나서서 구해주었다. 그는 두 사람을 운전수 곁으로 던졌다. 요셉은 처음으로 그가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느꼈다. 다행이라고. 사스케는 운전수님께 그의 시한포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여자를 보내야 한다. 안드레는 자신의 피를 씻어내지 않았다. 이건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다. 사스케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사스케에게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고 빌었다. 방금 전은 순간이었지만 사스케의 눈앞에 여자의 생전 모습이 나타났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여자. 차가운 바닥에 놓인 약한 아이. 그리고 그 여자. 점점 차가워지는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끔찍한 기억. 그에게 죽음은 가장 좋은 해방이다. 사스케의 시한포에 따라 안식하라. 여자는 생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그는 이제 아이와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숲속 어딘가의 저주에 대한 아기가 사라졌다. 흑마법사는 누가 한 짓인지 몰랐다. 정보에 따르면 빛의 세례를 사용하는 기사는 하나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자야르는 그의 인형 조종을 발견했다. 얼마 후 자야르는 그의 머리를 들고 요셉에게 보고했다. 목검 마을의 아이는 저주의 주체였다. 요셉은 발라드에 돌아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 일을 조사하라고. 토벌 임무는 완전히 망쳤다. 자야르는 요셉에게 물었다. 그 녀석이 도움이 되었는지. 요셉은 그들이 어쩌면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를 데리고 갈 수 있을지도. 그 꼬마. 정말 중독성 있는 녀석이야. 3일 후 사스케는 비로소 침대에서 깨어났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모두 도망쳤다. 고트만 남아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보조가 깨웠다. 그는 말 타는 법을 모르는 사스케를 본부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아갔다. 기사 대문을 도왔다. 그는 사스케에게 부탁하며 나 좀 예뻐지게 해줘라고 말했다. 사스케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했다. 사스케는 요셉의 천막으로 갔다. 요셉은 먼저 그에게 감사했다. 어쨌든 사스케는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다. 입만 계약이었지만 이 정직한 소녀는 여전히 여행 중이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였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그는 사스케에게 영예로운 보상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예지드 가문에 초대했다. 다음 날 그들은 발라나로 돌아갔다. 자야르는 모든 용병을 해산시켰다. 토벌 보고서는 하루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사스케는 도시에 처음 들어섰다. 호기심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야르는 그를 시골뜨기라고 놀렸다.
요셉은 사스케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다. 도시를 구경하라고. 보조가 사계대인의 방문 소식 전했다. 사스케를 데리고 오라고 초대했다. 웅장한 교회, 호화로운 장식의 사스케는 넋을 잃었다. 모두에게 기도하는 니만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다. 사제님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는 사스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새 신분증이었다. 신분증은 교회에서 가장 유효하다. 어쨌든 주님의 은총은 대륙 전체에 퍼져 있다. 보증인은 바로 사제 안드레였다. 그는 사스케에게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 오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는 심지어 주민등록도 없었다. 후궁의 소년. 진심 어린 보증인 앞에 넓은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후궁의 무명인이 아니다. 슈아라의 측근이 되었다. 바예지드 백장령. 3개의 도시와 12개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물류 허브 슈아라. 종교 중심지 발. 그리고 눈앞의 수도 스투르마. 지금 그 사스케 두 사람은 요제프님의 손님이다. 자야르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하지 말라고. 요제프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시녀가 나눠주는 간식도 먹지 말라고. 먹다가 더러워져서 안 좋게 보이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접견을 받으러 왔을 때 커튼 뒤에 있던 사람은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줄 알았다. 남자가 다가오자 그들은 얼어붙었다. 눈앞에 그 사람. 요제프와 매우 닮은 얼굴. 하지만 분위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는 눈길만으로 사람을 베어넘길 것 같다. 고트는 급히 자신의 신분을 설명했다. 남자가 사스케를 바라보았다. 사스케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을 소개했다. 저 여성 눈빛이 너무 밝아서 무섭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요제프가 어디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온 모양이다. 내 마음에 드는군. 땅콩인가? 사스케는 그를 거절했다.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트는 식은땀을 흘렸다. 슈아라의 사스케가 바예지드 가문에 도착했다.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백작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장남 루트그가 호기심에 땅콩으로 왔다. 요제프는 이번 토벌에 대해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임무에서 사스케에 대한 일도 언급했다. 요제프는 어머니가 준 자야르 외에는 다른 신통한 재능이 없었다. 만약 그 녀석을 바예지드 가문의 우수한 기사로 키울 수 있다면 아버지가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는 잘 알고 있다. 요제프의 장점은 천박함이 아니다. 그는 아들에게 여기서 있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바예지 가문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보고를 마친 요제프는 절뚝거리며 떠났다. 아버지의 사랑은 쉽게 입에 올리기 어렵다. 그는 비서에게 요제프에게 줄 것을 준비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저주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감히 내 영토에서 이런 짓을, 악행을 저지르다니. 바예지드는 준비가 끝났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감히 내 아들을 위협하고 내 영토를 어지럽히다니. 죽는 게 낫다는 각오를 하라. 요제프는 고트에게 말 관리 일을 보상으로 주었다. 다음으로 그는 사스케와 제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사스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 속에 자유를 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검을 뽑아 돌진하는 것과 자유를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 요제프가 사스케에게 물었다.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제게 달빛이 그의 몸에 비칠 때 그는 매우 엄숙해 보였다. 사스케는 그 사람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기억해냈다. 그는 요제프에게 물었다. 달빛처럼 차가운 차별을 알고 있느냐? 게달의 고딘을. 그는 그 순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 자가 그의 은인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세계를 파괴한 자다. 요제프는 사스케가 약간의 재능이 있는 꼬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비범한 배경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무력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세력은 바예지드 가문과 맞먹는다. 사스케도 예상한 바였다. 어쨌든 요제프는 백작의 아들일 뿐이다. 사스케를 보상하기 위해 그는 계약 기간을 7년으로 변경했다. 너는 아마 잘 모를 것이다.
지금은 귀족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과 같다. 기억해라. 나는 결심을 하고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야르는 사스케를 노려보며 사납게 소리쳤다. 요제프는 사스케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7년 동안 그는 사스케를 뛰어난 기세로 키울 것이다. 조건은 사스케가 그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명령하는 일만 할 수 있다. 후왕의 일은 그가 사스케를 도와줄 거야. 몇 개의 수리소, 미나라는 아이도 관객을 얻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야르가 사스케를 데리고 숙소로 왔어. 여기 하인들은 모두 우월한 가정의 자제들이야. 그는 사스케에게 경고했어. 하지 마라. 요셉대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소처럼 2번씩 대련을 해라. 바로 그 순간 요셉의 어머니 옥사나가 이곳에 왔어. 그는 사스케가 그의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왔어. 풍윤이 남아있는 귀부인 모습. 꽃집 여주인도 그녀에게 비할 수 없어. 아름다운 사스케는 순간 얼굴을 붉혔어. 그는 사스케의 머리색이 예쁘다고 칭찬했어. 파란색과도 잘 어울려. 다만 너무 마른 것 같아. 살이 좀 더 붙으면 좋겠어. 내가 최근에 너에게 옷을 만들어줄게. 사스케는 긴장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어. 그 후 옥사나가 이곳에서 떠났어. 자야르가 농담했어. 사스케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지만 사실 그는 옥사나를 대할 때도 조금 긴장했어. 작은 소동 후 사스케가 식당에 와서 아침 식사를 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우연히 찾아와. 한 방울의 침이 사스케의 국물에 뱉어졌어. 몇 명의 하인들이 사스케를 악의적으로 노려봤어. 리더는 음흉하게 사과했어. 자신은 쓰레기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했어. 사스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예상보다 더 심했어. 그는 그 침을 흔들었어. 조용히 그것을 던졌어. 혼자서 계속 먹기 시작했어. 리더는 그를 보고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사스케는 어떻게 그를 처리할지 생각했어. 요셉 대인의 명예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는 사스케에게 입이 삐뚤어지게 떠난 남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 남자는 다시 말하려고 했어. 사스케를 향해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어. 그의 질문에 담긴 압도적인 압박감의 남자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이름이 작은 잠금이라고 말했어. 마음속에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 다음 날 백작이 연무장을 지나가다. 그는 갑자기 흥미를 느꼈다. 부하들의 훈련 상황을 한번 보고 싶다. 금발의 사스케가 특히 눈에 띄었다. 자야르도 어둠 속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럼 이 녀석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자. 사스케가 소발린의 부하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그의 실력은 매일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녀석은 그의 눈에는 가치가 없다. 백작은 사스케의 검술이 서툰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몇 가지 장점도 있었다. 비록 서툴지만. 하지만 배운 것을 열심히 적용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정말 대단하다. 이는 검언의 가르침이다. 모든 검술은 비범함에서 시작된다. 발의 위치로, 어깨와 눈동자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상대의 검을 쉽게 피할 수 있다면? 한 번의 검으로 상대를 행동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소발린의 부하를 붙잡았다. 어제 식당에서 가장 크게 웃던 놈이 바로 이 녀석이다. 지금 웃어보라. 사스케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강하게 박혔다. 주먹이 폭우처럼 계속 떨어졌다. 백작은 이 장면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기사가 되려면 그 정도 기계는 있어야 한다. 자야르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상대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사스케는 주먹을 멈췄다. 사스케도 사과했다. 너무 몰입해서 항상 제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미리 사과한다. 나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수프에 짠마디 부족하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때는 내 입에 침이라도 발라다오. 소발리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요세후님. 뒷골목에서 미친 개를 데려왔군. 다음 날 사스케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다. 작은 뚱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자신을 포틀리라고 소개했다. 더듬거리며 말하려고 하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사스케는 그에게 앉거나 꺼지라고 했다. 머뭇거리며 바라보았다. 포틀리는 역겹지만 매우 기뻐했다. 사스케가 앉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사스케는 사실 그를 굴러가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포틀리는 항상 화장실 같은 장소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사스케는 화가 났다. 드물게 맛보는 소시지를 즐기고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포틀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버지가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의 고기는 모두 자신의 가문이 제공한 것이다. 그는 사스케가 소시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려고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 순간 사스케는 후회했다. 포틀리의 아버지. 그에게 맛있는 소시지를 한 무더기 보냈다. 여기의 시종들은 모두 가정 형편이 좋은 젊은 주인들이다. 이곳에서 인맥을 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포틀리에게 나중에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포틀리는 즉시 환하게 웃었다. 모두 시종이니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시기 때문만은 아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야르는 요셉님을 모시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쳤다. 다른 두 기사가 회복될 때까지 그는 숨을 돌릴 수 있다. 그때 그레이코 경이 그를 불러 세웠다. 두 사람은 먼저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레이트는 수종간에 대한 일을 언급했다. 기사가 개입하면 서로 난처해질 수 있다. 그는 사스케가 최근 포틀리와 친해졌다는 것을 들었다. 그 녀석은 그의 창녀다. 매일 꾸지람을 듣게 할 수도 없다. 그는 자야르에게 전할 것을 바랐다. 사스케가 포틀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그레이트는 자야르에게 약속했다. 한 번은 자신을 보내주겠다고. 사스케는 말을 탈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면 그들은 모두 도망친다. 옛날부터 그랬다. 보통 동물은 그가 다가가기만 하면 놀라서 도망친다. 갑자기 사스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시체를 피하는. 그날 밤 그는 자야르 경의 말을 탔다. 그 말은 정말 비싸요. 나는 비싼 말만 탈 수 있어요. 사스케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자야르 경이 그에게 당부했어요. 말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해. 이것은 시녀가 가져온 옥사나 부인의 초대장이에요. 그는 직접 만든 옷을 사스케에게 건네줬어요. 사스케는 몸이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사스케는 아직 성장 중이에요. 조셉도 이 나이에 많이 컸어요. 여름이 되면 그는 사스케에게 다른 옷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스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옥사나 부인은 훈련을 방해해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스케는 이렇게 편한 옷을 처음 입었어요.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살이 붙는 느낌이에요. 다만 영혼에 달라붙은 살일 뿐이에요. 그때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소반이는 포틀리를 미친 듯이 모욕하고 있었어요. 진짜 물과 물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고 비웃었어요. 어디에 가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다 같아요. 결국 어디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오늘은 역시 원래 옷이 낫겠어요. 밤에 사스케는 포틀리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포틀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왔어요. 사스케는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건 포틀리도 아껴 먹는 고기예요. 그는 친구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스케는 나를 고기나 먹으러 오는 사람으로만 보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는 햄을 사스케에게 건네줬어요. 사스케는 그가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그가 받아야 할 대가예요. 이건 그가 아는 기사들이 한 말이에요. 기사는 받아야 할 대가만 받죠. 14명이 나를 상대하러 왔어. 뒷골목의 불량배들도 이렇게 비열하지 않아. 그럼 빨리 덤벼. 노반인 일당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는 옷을 갈아입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옷이 안 좋아서. 이들은 평생 검술만 연마한 부잣집 아들들이지만 빈민가에서 2달만 지냈어요. 사스케 앞에선 마치 닭장 속 닭처럼 보였어요. 리더인 소바니가 후퇴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참지 못하고 그에게 돌진한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처럼 말하지 마.
사스케는 소바니의 검을 쉽게 피한다. 자야르의 훈련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검의 영혼이 그를 경고한다. 적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두라고. 사스케는 전투 중 점차 그의 거리와 공간을 파악한다. 이는 오직 그의 검이다. 사스케가 치명타를 가하려는 순간 소바니의 비명이 귀를 찢는다. 사스케의 검에 한번 속으면 끝이다. 그는 소바니에게 더 이상 자신을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작은 뚱보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소바니는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그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그 햄의 대가는 이제 갚았다. 다음은 누구지?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한다. 덤벼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갈 거야. 사스케는 남은 소로로들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칠 용기마저 잃었다. 순간 17m나 떨어진다. 백작은 위층에서 평온하게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 꼬마는 정말 대단하다. 다음 날 밤에 지드는 기사들 사이에서 매월 한 번 열리는 회의를 소집한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노트그를 지지하는, 조셉을 따르는,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기사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오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노트그를 지지하는 기사들은 모두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다. 반면 사스케가 있는 조셉 진영은 매우 기쁘다. 조셉의 기사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다. 노트그의 기사들은 자야르를 조롱한다. 정말 물어뜯는 개를 데려왔다. 자야르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생각한다. 종력 진영의 그레고도 들었다. 사스케가 대활약을 했다는 소식. 그는 약속대로 자야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녀석 대단한 일을 해냈어. 어쨌든 내가 가르친 녀석이니까. 리영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백작이 갑옷 한 벌을 보냈다. 이건 그가 사스케에게 준 선물이다. 희귀한 회색 날개수인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 녀석은 한 달 만에 백작의 인정을 받았다. 요셉도 방관할 수 없다. 다음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도시 델마. 델마의 하이널 가문. 계승권 다툼을 겪고 있다. 정통 계승자의 초대장. 구원의 신호나 다름없다. 사스케는 귀족들의 세계가 정말 복잡하다고 탄식했다. 결국 혈육이 서로 등을 돌리는 귀족들의 오랜 전통이다. 엘리시아는 하이널 가문의 정통 계승자다. 그의 삼촌 앤드레는 그녀를 사생아라고 주장한다. 그녀가 사라지면 백작의 자리는 앤드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엘리시아는 전 백작의 외동딸이지만 성별의 한계로 인해 그녀의 기반은 약하다. 결국은 영의 결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널 가문. 요셉의 어머니 측 혈연 관계. 희박한 먼 친척이지만 이 기회에 하이널 가문에게 인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동의했다. 사스케는 이때야 가야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았다. 그는 정말 대단해서 한 가문의 가주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기 위해 고용된 기세의 가야르는 사스케의 눈길을 눈치챘다. 자신의 추종하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는 하찮은 하인인데 편안하게 마차에 앉아있다. 기분이 좋으냐 매일 다른 하인들을 정리하면서 위풍당당하게 운전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말 타는 법을 모른다. 이건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싼 말은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다. 가야르가 외친다. 비싼 말은 내가 타야 한다. 내 몸값보다 비싸니까? 이때 사스케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 뛰면서 최근에 자주 이렇게 된다. 혹시 매일 시달리니까 그런 걸까? 앞에 요셉. 그분은 그를 계속 찾아다니고 계시네. 옆에 자야르 경은 시간이 있네.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자야르가 모두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어. 사스케가 발로 마차 문을 걷어찼어. 요셉을 끌고 땅으로 기어 내려가. 요셉도 순간 멍해졌어. 그는 사스케에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했어. 흔들림은 금방 멈췄어. 이건 사스케가 처음 경험하는 지진이야. 요셉은 이건 지진이 아니라고 정정했어. 그건 몰락한 드래곤의 자네야. 죽음의 거대 벌레 드래곤의 자네. 정말 멋지네. 이틀 후 모두 도착했어.
하이널 가문의 유일한 도시 델마. 요셉은 사스케에게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했어. 명예 결투는 보기 드문 장면이야. 즉 여기에는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모였어. 다양한 편견이? 요셉은 사스케에게 그들에게서 직접 배우라고 했어. 이론.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낫지. 자야르가 그를 경고했어. 어디선가 혼나지 말라고. 사스케는 아직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말 타는 법도 몰라. 이미 자야르의 신뢰를 잃었어.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를 상기시켰어. 매일 밤 보고를 하라고. 오랜만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스케.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어. 이 집은 매우 오래된 것 같아. 바예지드 저택보다 작아. 사스케가 어느 곳을 지나갈 때 허리춤에 화살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어. 거모는 자신이 여기 온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는 저쪽 언덕에 있는 책에 대해 기억이 나. 오랜만에 기도할 곳이 필요해 보였어. 그동안 계속 거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 이제 사스케가 보답할 차례야. 요셉과 엘리시아 부인이 회의를 마쳤어. 두 사람은 먼저 인사교환을 했어. 바예지드 백장님은 이미 영어로. 이제 엘리시아 부인이 결정만 하면 돼. 그는 백장님께 약속한 요청을. 조건은 결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야. 요셉은 그를 안심시켰다. 바예지드의 검은 항상 무패였다. 회담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얕잡아 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의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는 것은 오로지 기억뿐이다. 사스케는 앞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엄마에게도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사스케는 묘비 위에 낙엽을 치웠다. 그는 거몬에게 물었다. 이 땅의 주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인가? 거몬은 자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스케는 그의 검을 뽑았다. 다시 기도 자세를 취했다. 거몬이 그의 뒤에 천천히 나타났다. 기억 속의 나무는 더 작아 보였다. 언제 온 것이지? 그 앞에 있는 것. 거몬을 알아본 것 같다. 거몬은 사스케에게 잠시 몸을 빌려달라고 물었다. 잠시라면 물론이다. 거몬은 성공적으로 보조자의 몸에 들어갔다. 왕위는 그의 오른쪽 눈에 달라붙었다. 사스케는 두려운 것을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백사였다. 거몬은 사스케에게 이것은 정령이라고 정정했다. 최근 정말 이상한 것을 많이 보고 있다. 백사는 사스케를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사스케 몸속의 거몬을 낯설고도 거대하지만 위협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따뜻했다. 산비탈은 봄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때 사스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빠르게 사라졌다. 백사의 모습도 허공에 사라졌다. 뒤에 있는 사람이 사스케에게 왜 왔는지 물었다. 이곳에는 하이널 가문 외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사스케는 사과했다.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기도할 곳을. 그는 신분패를 꺼냈다. 자야르 기사단의 수행원임을 증명했다. 네 번째 사람은 이 설명을 믿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귀족의 무덤 곁에 선이 역시 너무 슬프군. 만에 하나 이 여자가 헛소리를 하면 요셉 대인께 폐를 끼칠지도 몰라. 그녀의 입을 막아야 해. 사스케가 도와줄까? 그는 아마도 이 집의 하녀일 거야. 지금 무덤을 정리하러 온 거겠지? 사스케가 미리 정리해 두었다고.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에게 인사하는 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가 오면 하녀의 도구를 대신 사용해야 해. 그는 조금 부끄러워했다. 오늘의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녀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내 청소 실력에 달렸어. 제기랄 예쁜 여자들은 다 말귀를 안 듣더라. 사스케는 열심히 비석을 닦았다. 하녀는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다시 웃었다. 석양의 빛이 두 사람의 어깨에 따뜻하게 비쳤다. 다음 날 사스케는 기사들의 행렬을 관전했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검의 영혼이 판단하길 사스케가 한 번 맞으면 뼈까지 잘릴 것 같다. 그래서 클린경이 중부토끼라고 불린 거군. 야생 돼지라니 하지만 사스케. 바베로 경의 방패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내일 결투는 근육을 단련하는 대련 거울에서 이렇게 격렬할 거야. 기사라고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샤오라에서 아직 잘 몰랐지만 이제 사스케가 이해한 것 같다. 앞으로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앞길이 멀고 험난하군. 결투 당일 사스케가 자야르에게 갑옷을 입혔다. 자신의 조카딸의 상속권을 노린 앤드레도 나타났다. 자야르는 사스케에게 진지하게 관전하라고 당부했다. 어쨌든 기사들이 진지하게 임하는 결투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사스케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다. 자야르는 내 감정은 모두 얼굴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사스케가 관찰한 바로는 기사들의 실력은 과장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괴물처럼. 이 애송이는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해. 아직 달릴 자격은 없어. 목표가 클수록 여정은 더 멀어질 뿐이야. 사스케는 아마도 이 사람이 하이널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사스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대야. 어제 묘지에서 본 그 여자 아니었어. 검의 영혼이 비웃어. 사스케는 또 귀족 모욕죄를 추가로 뒤집었을 거야. 엘리시아가 지나가네. 사스케가 그를 한번 흘겨봤어. 눈동자에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갑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서둘러 행렬에 합류해. 엘리시아 가문의 위험이 대단해. 신성한 자극. 절차에 따라 안내해. 선언할 사항. 모든 걸 걸고 한 결투가 시작되려 해. 영광스럽지만 잔혹한 결투. 귀족의 피는 창백한 파란색이야. 그 안에는 따뜻한 빨간색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리프. 하지만 엘리시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냉혈인이 되기 위해. 이번 첫 번째 대결에서 그는 항복했어. 죽어갈 덩컨경을 구했지. 기사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항복하지 못하게 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주군이 수건을 던지며 항복했어. 샬드경은 이 대결이 매우 멋진 것이었다고 말했어. 단장 나는 여전히 당신의 단장이죠. 원래는 그가 될 거라 기대했어. 하이널 가문의 미래를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가 주인에게 칼을 휘두를 검으로 변해버렸어. 슬프게도 이번 결투의 승리는 앤드레 씨의 기사에게 돌아갔어. 샬드경. 다음 대리인을 불러주세요. 운전사는 광역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어. 자일은 뒤를 돌아 사스케에게 잘 보라고 신호했어. 발도 제대로 못 걷는 주제에 도망치려 하는 애송이.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에. 교재는 중앙의 야생돼지야. 상대의 검술은 힘과 기술이 한 걸음 차이. 콜린 경은 완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콜린 경의 검이 점점 더 사납게. 관객들의 눈에는 압도적인 상위에 바베로 경은 이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전사라는 걸 못 알아차린 걸까? 이상하게도 검을 휘두르는 그 본인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왜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걸까? 자야르는 외국어로 상대에게 더 힘내라고 했다. 클린턴은 순간적으로 흥분했다. 냉정하지 않을 때 종종 허점을 드러낸다. 거모는 사스케에게 잘 보라고 했다. 이제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자야르의 검이 기묘한 각도로 상대의 검을 날려버렸다. 거모는 그 공격점이 강제로 위치가 어긋나 불가피한 허점. 이것이 역습술이다. 이는 방어 시 상대가 드러낸 허점을 역습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승패가 결정되었다. 콜린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 그는 마치 어떻게든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다. 내가 졌다. 이번 결투의 승리는 엘리시아 부인의 대리인 시스 자야르 경에게 있다. 잘 보았는가? 꼬마 잘 보았는가? 사계가 마지막 결투 시작을 선언했다. 앤드레 방 아르스탄의 바베로 그리고 엘리시아 측의 샤잘의 주빌. 거몬이 탄식했다. 엘리시아. 정말 강력한 구원자를 불러왔다. 주빌의 실력은 바베로와 콜린보다 강하다. 주빌은 엘리시아를 흘끗 바라보았다. 엘리시아는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주빌은 그에게 이상한 자세를 취했다. 요셉도 순간적으로 의심했다. 그는 왜 작별 인사를 하는 걸까? 주빌은 샤잘 가문의 대리인으로서
이번 결투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엘리시아 측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걸까? 요셉은 이미 대략 짐작했다. 원유 앤드레가 박수를 치며 기권했다. 전투는 끝났다. 상대방이 실제로 4장의 카드를 쥐고 있나요? 이제 신 앞에서도 나만이? 하이널 가문의 유일한 정통 혈통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결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엘리시아 측 기사는 기권했습니다. 결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투는 끝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바예지드는 절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앤드레의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요셉은 북부 대표 가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는 모두 중부 출신입니다. 이거 중부와 북부의 마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앤드레가 요셉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최선의 선택이 없다면? 최소한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패배는 두 번째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주빌경을 대신할 사람이 있나요? 엘리시아는 덩컨 한 명만 지원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결투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잠시 고민한 후 답했습니다. 우리 바예지드 가문이. 요셉은 대타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시아 부인의 명예를 위해 싸울 사람입니다. 그의 손가락은 원래 불가능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샤오라에. 하지만 그는 기사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요셉은 실력이 있다면 누구나 명예 결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기사입니다. 하인을 내보내는 건 아렌슈타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짓을 바예지드 가문의 명예를 고려한 건가요? 감히 바예지드를 놀리려 하다니. 그의 명예는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하인 따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앤드레가 잠시 고민한 후 논쟁을 포기했습니다. 사스케는 기사와 곧 결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결투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죽지는 않겠지. 자알은 최악의 상황이라면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사스케는 왜 말하지 않는지 생각했다. 요셉이 사스케를 불러세웠다.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사스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요셉은 그에게 속삭였다. 10분만 버티면 된다고. 우리는 준비되어 왔다. 그는 보단에게 이미 지시를 내렸다. 사스케는 10분만 버티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더 오래 버틸수록 더 좋지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버티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사스케는 엘리시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마지막 결투가 시작되었다. 나는 샤오야라의 사스케다. 하인을 보내 결투를 하게 한 것은 그의 모욕이다. 바베론은 그의 방패를 내던졌다. 너는 내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순간부터 이는 명예로운 결투가 아니다. 사스케는 자격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그는 무너진 골목에서 먼 거리에서 번화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너희들만 그 아름다움을 독점할 수 있는가? 눈부신 것들을. 비록 내가 자격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디가 자격이 부족한가? 나는 너희들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바베론은 바예지드가 정말 추악하다며 비웃었다. 사스케는 말하지 않았다.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결투 규칙을 무시해도 좋다고 경멸적으로 말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싸워라. 나는 내 오만함을 싹을 잘라버리겠다. 오늘 소녀는 빛나는 자격을 갖추었다. 두 사람의 검이 얽혔다. 사스케의 검이 떨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이는 그의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검을 휘둘렀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의 영혼이 그를 일깨웠다. 상대방의 방패 왼쪽을 공격하라. 습관은 두려운 것이다. 결국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이상한 검. 이 아이의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다. 평범한 슬픔이 아니다.
바베로는 사스케의 재능을 눈치챘다. 그 아이의 눈동자. 너무도 빛나고 있다. 굶주린 늑대처럼. 이제 진지하게 상대해야겠다. 바베로의 검기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사스케는 그의 몸을 베어냈다. 마치 거석에 맞은 것처럼. 바베로는 사스케의 실력을 조롱했다. 그는 사스케를 놀리듯 공격했다. 검령은 사스케에게 정면으로 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의 힘의 차이는 너무 크다. 사스케는 쉽게 날려졌다. 그는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바베로는 천천히 사스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사스케가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이 아이야. 나를 도발할 자격이 있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되어 유감이다.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 검령도 사스케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사스케는 그 검을 막았다. 공격하려던 순간 그 검이 멈췄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그 아이는 항상 놀라움을 선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격술이다. 하차는 하인이 기사의 검을 막았다. 분명 우연일 것이다. 사스케는 지금 검을 들 수조차 없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바베로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스케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너만? 바베로는 사스케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정신이 흐려진 게 아니었나? 혹시 기억 속에 어떤 곳을 꿈꾸고 있는 걸까? 자격 없는 소년. 언제든 빛나고 싶어 한다. 그는 힘을 원한다. 기회를 기다린다. 자격을 얻는 꿈을 꾸고 있다. 빛나는 곳으로 가자. 나도 거기에서 머무르고 싶어. 누구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꽃이 되자. 아름답게 피어나라. 두 사람의 검이 다시 맞부딪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사스케의 손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자야르는 그를 위해 보여준 것뿐. 기본적인 기술일 뿐이야. 따라하라고 보여준 게 아냐.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용해버렸어. 칼날의 얘기가 사라졌어. 대신 넘치는 확고한 의지가 넘쳐. 정말 재미있군. 대체 무엇에 대한 의지일까? 사스케의 검에서 울림이 시작됐다. 바베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이 꼬마 정말 피어날까? 그렇다면 그는 차별의 의무로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내 꽃이 피어나는 세계를 불러내라. 저건 뭐지? 사스케의 검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 그건 전조다. 저 녀석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베로가 분노했다. 방패를 가져와. 그는 최강의 무기를 다시 장착했다. 그의 방패를 강하게 두드렸다. 아인슈타인의 바베루다. 자격을 얻은 소년아. 이름을 대라. 자격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눈부신 곳으로 향하는 소년아. 넌 자격이 증명됐어. 난. 빨리 외쳐라. 샤오라에. 눈부신 빛에 눈이 부셔. 바베로도 그의 세계를 불러냈다. 오라 샤오라의 사스케. 사스케가 그의 세계를 가져왔다. 바베로의 세계를 보여줬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바베로는 미소를 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스케 씨. 사스케가 조용히 잠들었다. 앤드레가 크게 꾸짖었다. 이는 결투에서 금지된 기술이다. 저 녀석 반칙이야. 얕은 자들은 눈앞에 아름다운 꽃을 보며 다만 그 꽃이 시들기를 생각하네. 뒤에 이어지는 고시인가. 요셉과 자야르가 앞으로 나선다. 바베로 경이 기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증언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요셉이 사계에게 이게 광음인가라고 묻는다. 확실히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네. 그렇다면 신성한 결투의 규칙. 과 검술 대장의 강기 중 어느 개념이 더 높은가? 1중. 운전사는 순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검술 대장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이 가질 수 있는 영예. 칭호는 동시에 이에 관련된 강기를 가지고 있다. 그의 강기는 영예이자 의무다. 동시에 왕권과도 관련이 있다. 강기와 규칙이 결합되면 영예와 의무가 먼저인지 후인지 현장에 있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교황청과 왕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투의 결과를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젊은이들 모두 피어날 자격이 있다. 꽃의 가능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능히 그 자체를 자신의 세계로 보여줄 아이들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영광의 검을 가진 자들, 제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리라. 바로 검술 대장이자 개국자로서 로슨에게 첫 번째 강철을 건네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사스케가 침대에서 깨어난다. 어렴풋이 곁에 고트 약병을 향해. 왜인지 이번 고트의 동작이 특히 우아하다. 잠금이 걸린 지금 온몸 관절이 아픈 것뿐이다. 고트가 아닌 한 소리. 순간 그를 깨우다. 요셉이 웃으며 너 기운을 회복했구나. 좋았어. 사스케가 요셉에게 사과한다. 그는 사스케가 긴장하지 말라고 한다. 요셉이 솔직히 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사스케를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일 줄은 내 덕분에 의미가 남았어. 결과가 나오지 못했어. 연기된다는 뜻이야. 신성한 결투의 규칙. 검술 대사와 강기가 얽혀 있어.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졌어. 검술 대사의 당적. 사스케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조셉은 기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 검술 대사의 강적에 따라 서약해야 해. 일이 잘 해결되면 너도 언젠가 서약할 기회가 올 거야. 기사라는 단어. 원래는 사스케의 꿈속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였어. 조셉은 사스케가 몸을 잘 돌보길 바랐어.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귀찮은 사스케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어. 지금 당장 가능해. 조셉은 그 말을 끊으며 그건 안 된다고 말했어. 나는 유능한 인재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하이널 가문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어. 엘리. 시아는 그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을 품고 있어. 드레이도 도망쳤어. 결과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는 운전사를 통해 교회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 엘리시아는 속이 불편했어. 정말 그냥 내버려둬야만 했어. 덩컨 경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을 했어. 경이 혼란스러울 때는 시간이 필요해 감시해야 해. 지금 중요한 건 델마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이번에 내문 수학도 잘 안 되었어. 엘리시아가 제안했어. 맥반 면적을 더 넓히자고. 덩컨 경은 다시 한동안 관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엘리시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건 확실히 부담이 될 결정이야. 지금 그는 마치 높은 산을 넘은 듯한 또 다른 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갑자기 그는 아래층의 물건에 주목했어. 덩컨 경에게 평소. 기사들은 모두 말을 탈 수 있겠지. 덩컨은 물론이죠라고 답했어. 말을 타지 못하면 기사라고 할 수 없어. 기사의 중요성은 엘리시아를 보는 것과 같아. 효도는 정말 신기하게도 문을 열었어. 하지만 창문을 닫아버렸어. 덩컨 경이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보네? 그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걸까? 이 장면을 보고 덩컨 경은 즉시 느낄 수 있었어. 자야르 경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사스케가 다시 한번 말에서 떨어졌어. 자야르가 이상하게 물어보네. 비싼 말은 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스케는 조금 부끄러워했어. 작게 말하며. 더 비싼 말이 필요한 걸까? 자야르가 화가 나서 그를 때렸어. 말하기 전에 머리를 좀 굴려라. 하지만 사스케는 전에 분명히 말 타는데 성공했잖아. 고트가 조종한 말이지만 고트도 옆에서 이 답을 확인해줬어. 그는 생각했어. 직접 사스케를 가르치면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어. 자야르가 의심했어. 정말 말의 문제일까? 그의 말까지도 주변을 살피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 마치 두려운 존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자야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는 걸로 했어. 사스케가 내일 연습하냐고 물어보네. 그는 내일도 연습하지 말라고 답했어. 사스케가 조금 불만스럽게 물어보네. 그럼 언제 말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냐고. 자야르가 일단 보류하자고 결정했어. 사스케가 무력하게 여기 온 이후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거였어. 어쨌든 이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야르가 결심했어. 스투르마로 돌아간 뒤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로.
오늘은 아직 할 일이 있대. 고투도 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말들이 점점 더 싫은 것 같아. 사스케가 걱정했어. 더 비싼 말을 사용해 연습해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고트가 그에게 솥하는 걸 해보라고 제안했어. 사스케가 머리를 감싸며 무얼 헛소리하는 거야라고. 말하기 전에 머리를 굴려라. 그러자 고트가 악마처럼 웃으며 사스케가 계속 마차에 타라고 했어. 자야르 경이 너를 매우 아낄 거야. 고트. 지금 고귀한 말을 마구간에 돌려보내야 해. 거몬이 사스케에게 경고한다. 아마도 내가 너무 기세등등해서일 거야. 동물은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을 거야. 기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 그건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야. 빛의 흐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때만 기세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 하지만 사스케는 아직 스스로 불러내는 게 어렵지. 빛의 리듬도 약해. 그는 내일 환송식을 듣고는 스투르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몬에게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보지 않겠냐고 묻는다. 주비엘 경의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생각한다. 주군이 이해해줄 거야. 파도가 거세다고 바다를 원망할 순 없잖아. 어쨌든 그건 재앙에 가깝지. 주비엘은 점점 말이 안 나온다. 하차는 하인 하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변한다. 한반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주비엘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인사 방식은 너무 과격하지 않나.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자야르는 차갑게 말한다.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주비엘이 묻는다. 휴가를 이런 일에 낭비해도 괜찮을까? 아깝지 않나. 자야르는 차갑게 답한다. 휴가는 미루어 온 일을 하는데 쓰라고 있는 거야. 주비엘은 그의 불만이 이해된다. 하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다. 정말 유감이군. 우리 모두 동료잖아. 이 정도 속마음은 이해해 줄 거야. 자야르의 빛의 리듬이 갑자기 폭발한다. 진생은 어쩔 수 없다. 주인이 낭비하면 버려야지. 둘 다 빛의 리듬을 사용해 잠시 대치한다. 주비엘이 가볍게 웃으며 묻는다. 이런 경고로 충분할 거야.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검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너도 주군이 명령할 때만 물지는 않아. 피곤하면 휴가를 즐겨라. 만약 피해 사자를 가문이 선전포고한다면? 주비엘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은 강타를 받는다. 자야르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강타한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성격이 좋다고 말한다. 조금 물어도 괜찮아. 주빌은 내 운이 참 좋다고 칭찬했다. 이제 속이 시원해졌나. 자야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주빌은 다시 한번 강력한 주먹을 맞았다. 어지럽게 쓰러졌다. 자야르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모두 동료잖아. 이 정도 속마음은 내가 이해해 줄 거야. 주빌은 이번엔 정말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다. 자야르는 다음에 다시 만나길 바랐다. 이 자리에서 그를 놀린 대가로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이야. 주빌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제국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더 이상 마음대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럼 곧 다시 만나자. 자야르도 알았다. 지금 이 시대 어떤 때보다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해. 사스케는 거몬과 감정이 그의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잘 이야기해보라고. 거몬도 매우 놀랐다. 그 흰뱀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만약 엘리시아 부인과 다시 만나면 큰일이야. 사스케는 그에게 빨리 만나고 가라고 했다. 사스케의 눈동자에서 이상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는 다시 그 흰뱀 정령을 만났다. 사스케는 약간 걱정했다. 정말 친구인 건 확실해. 거몬도 그렇게 되길 바랐다. 정령이 천천히 사스케를 둘러쌌다. 그는 갑자기 거몬에게 물었다. 이건 아마도 기쁜 인사일 거야.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령이 사스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사스케는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다. 거몬은 그에게 정령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존재니까. 평범한 인간의 약한 영혼은 세계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정령의 몸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이 퍼져나왔다. 사스케는 단지 따뜻하고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몸의 변화에 약간 놀랐다. 거몬도 감탄했다.
잊혀진 멜로디를 여기서 볼 줄이야. 이건 정령의 보호야. 엘리시아는 부끄러워하며 이렇게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뿐이야. 제가 큰 잔치를 열려고 했어요. 요셉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하이널 가문은 막 균열을 수리한 상태였죠. 엘리시아는 요셉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럼 요셉 이제 짐을 챙겨 돌아가세요. 덩컨경은 모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의 시종을 불렀다. 샤오야라의 조수를 앞으로 불러주세요. 조수는 순간 멈춰서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다. 요셉은 그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수여식이 준비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덩컨경은 조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시아는 샤오야라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샤오야라의 조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야. 네가 내 명예를 지켜줬어. 사기투성이의 결투를 구해줬어. 뭐든. 감사로는 내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비록 기사는 아니지만 그날 기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너에게 내 이름을 맡기고 싶어. 요셉은 속으로 과연 영리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엘리시아가 조수를 통해 이 검은 말을 공유함으로써 바예지드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이득도 강조했죠. 조수는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야르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귀족이 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예의가 되니까. 전에 루트그 대공이 준 땅콩을 거절했어요. 결과는 제대로 혼났죠. 조수는 다시 혼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아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이 점을 전혀 생각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애는 뒷골목에서 자랐어. 귀족 세계의 예법에 대해 거의 몰랐죠. 덩컨경은 그렇게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여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건네죠. 자신의 명예를 상징하는 손수건을 칼 손잡이에 걸거나 직접 상대방의 손에 건네거나 전자는 명예를 상징하고 후자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엘리시아는 순간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스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군중의 소란을 듣고 사스케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왜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요제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이없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근처의 시인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당분간은 굶어 죽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사스케는 사정을 알고는 당황하며 사과했다. 자야르는 화를 내며 앞으로는 귀족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말했다. 시인은 나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요제프는 사스케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는 이미 고귀한 귀족이 되었다. 엘리시아 부인의 명예를 지키는 남자. 즉, 너는 이제 중기사 위치에 올랐다. 믿기 어렵다 정말인가? 요제프는 그뿐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엘리시아 부인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너는 기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스케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자신이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요제프는 설명했다. 엘리시아의 영향력 범위는 데르마에 불과하다. 어쨌든 막 남자자기가 되었으니 사스케는 이제야 왜 중기사라고 하는지 이해했다. 역시 기사로 쉽게 될 수 없는 거군. 요제프는 비록 우연치 않게 얻었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건 손수건이 아니다. 엘리시아의 명예다. 사스케는 만약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의심했다. 요제프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직접 받아서 그런 사태를 일으켰으니 사스케는 몸을 떨며 절대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결말이 황당하지만 사스케 덕분에 요제프는 이걸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엘리시아가 1만 고를 빌려준 증서다. 요제프는 만약 그가 결투에서 지면 이건 그의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만약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엘리시아는 자신을 걸기로 결정했다. 그래야 앤드레의 손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빚은 없다. 사스케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엘리시아 부인님을 데려가야 하죠?
결투에서 지면 상속권은 잃게 되죠. 요셉은 그 소유의 명분으로 승진했어요. 제 속에서 숨은 불씨처럼요. 바람이 강하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엘리시아. 이 사람이 바에지드 손에 있다면 반드시 앤드레베의 압박을 받을 거예요. 사스케는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귀족들은 왜 평생 명분에 집착하나요? 갑자기 그는 예리하게 이상을 감지했어요. 서쪽의 숲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원래 고요했던 숲에서 갑자기 먼지가 일며 검은 옷의 무리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사스케는 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검을 뽑았어요. 하지만 한 손이 그를 막았어요. 요셉은 검을 도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결투 시작 전에 준비한 거야. 이인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선두의 사람이 요셉님께 보고했어요. 받아야 할 보수를 받기 위해 우리가 늦었어요. 요셉은 차분히 물었다 그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데에 힘을 쓴 거야. 고생했겠네. 남자는 어느 곳을 흘끗 보았어요. 이 녀석에게 묻는 거야. 엘리시아 부인님을 직접 모시는 명예로운 호위병인가? 요셉은 예상치 못했어요. 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졌을 줄이야. 이 사람에게 나중에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때 사스케는 남자의 눈초리를 눈치챘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이 남자는 사스케를 음산한 눈으로 노려봤어요. 사스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세, 그 격렬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마치 위험이 가득한 후각처럼요. 본능이 사스케에게 알려줬어요. 이 남자를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요셉은 물었다 스투어트로 돌아간다면? 함께 가자고. 하지만 남자는 더 일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고생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남자는 차분히 돌아갔어요. 바에지드에 숨겨진 검으로서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사스케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의심했다. 그 검은 가방은 또 뭐지? 요셉은 사스케의 표정을 눈치챘다. 그게 뭐냐고 알고 싶나라고 물었다. 사스케는 정말 알고 싶었다. 요셉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 안에 귀족의 세계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무정한, 잔인하고 용서심 없는 사람들의 세계. 백작의 비서가 보고했다. 성지순례자들이 스투르마를 지나갈 예정이다. 백작이 물었다. 영접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성지순례자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조용히 지나가기만 원한다고 말했다. 용의 흔적을 보고 떠날 것이다. 정말 욕심없는 성지순례자들이군. 백작은 이렇게 순수한 성지순례자를 오랜만에 봤다. 그럼 몰래 편의를 봐주자. 어쨌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즐길 권리가 있다. 비서는 준비하러 가려 했다. 백작은 자신의 둘째 아들과 사스케가 이번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서가 대답했다. 네? 보고서에 등장했다. 이 노인네까지 가슴이 설레게 하는 단어. 백작이 말했다. 검술 대가의 첫 번째라는 단어도 오랜만이군. 감기라는 단어. 정말 그리운 말야. 지금 귀족은 처음부터 정통, 혈통과 재능을 가진 자들을 엘리트 교육을 실시한다. 이 원석을 엄격히 관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한 감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기사를 정성껏 양성하는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다. 백작이 현장에 있어도 틀림없이 기쁘겠다. 그는 바에지드의 황금 시대를 떠올렸다. 백작은 요셉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곧 포기할 줄 알았다. 그는 진흙탕을 뒤져서 드디어 눈부신 것을 건져왔다. 백작은 지금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결국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죠. 바에지드의 수행원들도 들었어요. 사스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사스케가 기사와 결투를 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세계를 창조했다고요. 모두 믿기 어려웠어요. 길거리에서 자란 후궁의 작은 방랑자. 빛의 리듬을 깨달았다니. 한 목소리가 악야를 부르며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사스케는 거의 한 달 동안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워했어요.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식당.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이제 가족의 위신이 좋든 나쁘든
신분의 차이도 높든 낮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직 우리의 대립, 이미 한 사람이 다른 세계의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났어요. 사스케는 화난 채 소시지를 먹었어요. 이 식사는 그에게 가시처럼 불편했어요. 포틀리는 이런 상황은 좀 더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모두들이 델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금은 들었어요. 어쨌든 포틀리는 사스케에게 이제 휴가 계획이 뭐냐고 물었어요. 사스케는 휴가라니 의아해했어요. 포틀리는 매년 2번 휴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수행원들이 이번 주 휴가를 허락받았어요. 사스케는 내가 휴가도 될까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나는 귀족 자식이 아니잖아. 어쨌든 갈 데도 없는데. 포틀리는 즉시 사스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당신을 공식적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나는 친구를 집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럼 사스케, 내가 성적이 형편없었구나. 포틀리는 우리 집은 손님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어요. 새로 구운 고기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사스케가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보고 포틀리는 갑자기 사스케가 말을 찾고 있구나 생각났어요. 그들의 가족은 이 근처에 말을 모을 수 있어요. 몇 마리 더 있다고 들었어요. 자야르 경의 말보다 혈통이 더 우수하다고요. 사스케는 즉시 수리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금방 그는 자야르와 다시 대련을 시작했어요. 사스케는 급히 왼쪽 눈을 감았어요. 자야르는 이 광경을 보고 무언가 생각난 것 같아요. 그는 사스케에게 집중하라고 경고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대련을 했어요. 사스케가 다시 왼쪽 눈을 감았다. 자야르는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사스케의 허리에 집중했다. 자야르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설득했어야 했나? 힘에 부치는 일을 하지 마라. 델마와 기사들과 결투를 한 적이 있잖아. 네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내 말을 웃기다고 무시할 수 있냐? 사스케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야르의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사스케는 급히 일어나 사과했다. 자야르는 말했다.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마라.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찾아오지 마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돌아가라. 사스케는 실망한 채 천천히 떠났다. 자야르는 이해했다. 사스케의 잠재력은 빛나지만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그 발판은 해변의 모래처럼 언제든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 사라질 위험이 있다. 거몬이 사스케에게 말했다. 기초를 단단히 다져라. 내가 너라면 화가 날 것이다. 사스케가 말했다. 그냥 한 번 더 소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거몬이 말했다. 모든 기사가 광운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광운을 사용하는 기사가 약하다는 뜻도 아니다. 광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야. 성은 단단한 기반 위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단단한 기반 위에야 훌륭한 꽃이 피어난다. 자야르가 네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화를 낼 리가 없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사스케는 생각했다. 차라리 평소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해 주었으면 좋겠다. 방금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 눈빛은 나무검에 맞은 것보다 더 아팠다. 거몬이 사스케에게 말했다. 휴가 신청은 결국 말하지 못했다. 사스케는 생각 끝에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라니. 오늘은 계속 검을 연습해야겠다.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야심한 밤에도 사스케는 계속 검을 휘두르고 있다. 이제 그는 검을 휘둘러 보인다. 땅에 갑자기 선명한 검상이 나타난다. 검령이 사스케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한다. 이미 충분히 연습했어. 하루의 훈련량을 너무 빨리 소모하면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야. 만에 하나 다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거야. 사스케는 고개를 들어 검령을 바라본다. 말대로야. 그는 맑은 달빛을 응시한다. 그래. 내가 빛나는 것을 막 손에 넣었으니 서두를 수 없어. 자야르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는 사스케의 시선 따라 고개를 들어 흠집 없는 달빛이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추고 있다. 나브노마 백장령의 전쟁터까지 포함해서 크리노바. 절망적인 비명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
여기저기 산산조각 난 시체가 흩어져 있다. 차가운 목소리가 말한다. 내가 어디에 있을 줄 알았어. 마지막 의무를 다했나. 실천하는 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는 남자에게 다가간다. 마지막 숨결을 내쉬는 남자. 남자가 분노하며 결국 여기까지 왔군이라고 말한다. 남자가 묻는다. 주군의 명령이 수호보다 우선한다면? 자신의 명예가 가시보다 우선한다면? 그래야 할 거야.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전임 가달 백작. 애 기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고진이 답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었어. 남자가 고진에게 말한다. 언젠가 내 빛도 사라질 거야. 가달 백작에게 전하라고. 내가 지옥에서 그를 기다릴 거야. 고트는 차갑게 좋아라는 말을 내뱉는다. 오늘 밤 달빛은 특히 밝다.